오늘은요, 아이를 왕따로 만드는 부모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아이들이 따돌림 당하는 건요, 단순히 성격이나 공부 때문만은 아닙니다. 부모의 태도, 말투, 그리고 무의식적인 행동이 아이의 사회성을 크게 흔드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의 부모에게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세 가지 행동이 있어요. 오늘은 그 세 가지를 솔직하게 나눠볼게요. 혹시 무심코 하고 있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놓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의 건강한 대화법을 연구하는 심리적 자립 코치 모라입니다. 요즘 교실에서는 단순한 다툼을 넘어서 놀림, 따돌림, 집단 괴롭힘까지 엮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로 인해서 학폭이 열리고 심지어는 양쪽 부모님이 변호사까지 대동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는 친구란 생존의 기반이에요. 여학생은 무리해서 소속감을 찾고요. 남학생은 놀이 방식에 따라 주류, 비주류가 갈리고 있어요. 이때 아이들은 처음으로 보호자 없는 사회에 들어가서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느끼며 자존감의 위기를 겪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 부모의 무심한 말과 과잉 개입이 아이를 더 위축시키고 오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돌림과 괴롭힘은 그냥 단순히 아이의 성격, 기질, 학업 문제라고 치부할 수는 없어요. 부모가 아이의 사회성과 자존감을 흔들리지 않도록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 행동,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힘든 상황을 섣불리 피해로 단정 짓는 행동이에요. 아이가 친구와의 갈등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아, 그래, 너 또 당했지? 그 친구가 더 나쁜 거야. 라고 하면서 부모가 섣불리 피해자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아이의 세상을 더 좁게 만듭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가 좁은 복도에서 이렇게 탁 부딪혔어요. 그리고 또 교실에서 친구가 자리 좀 비켜.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근데 아이는 그거를 나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부모도 마찬가지로 그 고의성을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다른 관점을 배우지 못하고 친구 관계를 그냥 오해로 가득 찬 시선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 사과, 용서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부모도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할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실수했을 때 미안해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 또한 사과, 용서의 가치를 배우지 못해요. 사과, 용서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친구 관계에서도 작은 갈등을 용납하지 못하고 관대함이나 회복을 기르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결국 또래 관계에서 마찰이 생겼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일방적인 대화만 하는 것. 아이가 친구 문제를 힘들어할 때 부모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훈계하는 대화 방식은 아이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네가 먼저 잘못했네. 아니면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야. 라는 조언은 아이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안전하게 대화하는 경험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대화가 부족한 아이는 친구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반대로 마음의 벽을 쌓아버리는 등의 관계 맺는 방법을 건강하게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아이가 건강한 또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관계 해석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갈등을 이야기할 때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라고 물어보세요. 한마디는 아이에게 세상에는 의도적인 악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 그 상대방의 긍정적인 의도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탐색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신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라는 보편적인 시각을 열어줄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친구가 복도에서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사과도 하고 그냥 갔어. 근데 친구가 공간이 좁아서 부딪혔고 그리고 인지를 못하고 그냥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친구가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아서 자기 감정에 빠져서 내가 부딪힌 것도 모르지 않았을까? 이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세요. 이런 연습을 하면 아이는 무조건적인 오해 대신 유연한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고 스스로 친구 관계를 건강하게 풀어가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대화와 해석의 방식이 곧 아이의 단단한 심리적 자립을 키우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 집에서도 무심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셨나요? 아이의 사회성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법에 대해 더욱 더 깊이 배우고 싶다면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와 건강한 대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모라였습니다.